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5년차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했어요. 다행히 전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결혼한 지 2년차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평범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이혼한 이유는 단 하나, 시모와 남편에게 있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시모의 무단 침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집에 있을 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거였어요. 이제 너는 우리 집 며느리이고 한 가족이니까 뭐 어떠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마음대로 냉장고 열고 옷장을 뒤지던 시모. 도무지 사생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제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 부부가 모두가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와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우리 둘의 공간이니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으면 했고 간섭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가 자꾸만 틀리는 겁니다. 분명 새롭게 바뀐 비밀번호대로 맞게 눌렀는데 자꾸만 틀려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게 됐어요. 남편이 제게 뭐라고 했냐면 본인 엄마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 바꿨으니 저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저도 모르는 비밀번호로 다시 바꿔놨다고 했습니다. 저더러 똑같이 한번 당해보라나 뭐라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통쾌하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사이다 복수와 함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말은 마치 제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은 만큼 돌려줬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자세하게 풀어서 들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시모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정말 잠잠했어요. 진짜 좋은 시모라 생각했습니다. 별로 크게 간섭하지 않고 그렇다고 툭 하면 시댁 와서 저녁 먹어라 놀러와라 이런 말도 잘 안 하셨어요. 2년 동안은 진짜 편했습니다. 크게 얼굴 자주 볼 일 없고 굳이 우리 부부를 찾지 않으셔서 참 좋았어요. 명절이나 생신, 가족 모임 등 딱 정해진 날만 가서 제 할 도리를 다 하면 됐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3년 차로 접어들자 시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전에 없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연락도 없이 집에 불쑥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창 집 정리 중이던 때였거든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 부부예요. 그렇다 보니 평일에는 서로 일 때문에 바빠서 집안일을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이 그렇잖아요. 평일에는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안일까지 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거의 주말에 몰아서 하고는 하잖아요. 물론 빨리 할 수 있는 건 그때그때 하지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건 주말에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한창 집안일에 몰두해 있었어요. 건조대에 속옷도 널려 있었고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편한 옷차림으로 머리도 안 감은 채 1차 정리를 끝내고 지쳐서 소파에 퍼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쉬고 다음 일을 하기 위해 체력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누구지 싶어서 살펴보니 시모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대충 옷을 정리하고 헝클어진 머리도 나름대로 정리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어서 오시라고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애써 티내지 않고 반갑게 시모를 맞이했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무슨 일 있으신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처음 보는 눈매로 집안을 쓱 둘러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엉망이라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아주 엉망진창이네. 너 이런 꼴로 사니? 아니, 결혼한 지 3년 차 아니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살림이 이 모양이면 어떡해? 주말이라고 옷 편하게 입고 퍼질러 있을 생각 말고 집안 청소도 하고 좀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올 맛이 날 거 아니야. 내가 남자라도 이런 집에 들어오기 싫겠다. 어머니, 저 방금까지 계속 집안일하고 있었어요. 지금 막 반 정도 끝내고 잠깐 쉬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청소만 붙들고 있어. 저녁 준비는 안 하니? 곧 있으면 우리 아들 들어올 시간인데. 하나뿐인 남편 든든하게 먹여야 할 거 아니니. 집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는 시선도 어지럽지. 이렇듯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는 난데없이 집안 구석을 살펴보고 지적하면서 폭풍 잔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시모의 예고 없는 방문이 일상이 되었던 게요.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어리둥절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모습에 참견이니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니,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행동했다면 시집살이 시작하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그동안 조금도 간섭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되게 어이없고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된 건데 시모는 원래 며느리 살림을 점검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참견하지 않았느냐 하면 혹시라도 결혼하자마자 이것저것 잔소리하면서 간섭하면 제가 도망갈까 봐 꾹 참았대요. 마음속으로는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지적하고 싶었는데 하나뿐인 아들 이혼당하면 안 되니까 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본인도 잘 알더라고요. 그렇게 간섭하면 이혼당할 거라는 거. 이왕 참는 거 계속 참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2년 후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냐면 그 정도 결혼 생활이면 이혼하겠다는 말은 쉽게 안 나올 거라 생각했대요. 그리고 2년 안에 우리 둘 사이에 이세가 태어나겠지 싶으셨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 생활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건 우리 둘 다 아이를 크게 원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기로 했고 굳이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이세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둘 다 하는 일이 바쁘기도 해서 이세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 생활 5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손주 생기면 이혼 생각은 꿈도 못 꾸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 잡돌이를 할 생각이었는데 좀처럼 소식이 없으니까 더는 못 참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잡돌이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쉽게 이혼하겠다는 말은 못하겠지 싶어서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도 경악스러웠습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대충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식이더라고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회의가 길어져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는데 현관문을 여니 부엌에서 누군가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지? 남편인가 싶어서 언제 왔냐고 남편을 불렀어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저보다 늦게 퇴근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엌 쪽으로 향했는데 세상에나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가 떡하니 서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기는 보면 안 보이니? 너 대신 내가 저녁 차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왜요? 지나가는 길에 며느리한테 저녁이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와봤더니만 너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집안 꼴은 엉망이고 저녁 시간은 다가오는데 뭐라도 차려야겠지 싶어서 부랴부랴 음식 준비한다. 너는 정말 시어머니 복이 차고도 넘치는 애야. 세상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녁 준비해주는 게 흔한 일이니? 냉장고에 뭐라도 먹을 게 있으면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하지.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 나이에 며느리 대신 내가 저녁을 다 차리고 있는지 원. 시모는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면서 저를 살살 건드렸어요. 아니, 누가 밥 차려달라고 사정했나요? 먼저 연락도 없이 본인이 마음대로 들려놓고는 이런 식으로 뭐라 하니까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이야기했죠. 미리 연락이라도 하셨으면 좋지 않았냐. 하필 오늘 저랑 남편 둘 다 야근하는 날이라 퇴근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반찬들로 냉장고를 꽉 채워놨는데 남편이 도통 먹지 않아서 많이 버렸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은 못 만든다면서 저녁에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었거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운동에 꽂혀서 한동안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먹어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철저하게 식단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봤자 먹지 않으니 안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다 설명했는데도 시모는 안 입고 온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그걸 누가 몰라서 이야기하냐고, 그러면 아들이 먹을 수 있는 거로 차리면 되지 않냐면서 어떻게든 저를 잡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시모는 불쑥불쑥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속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연락하고 와도 불편한 게 시어머니인데 연락도 없이 제 집처럼 마음대로 드나드는 시모.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저는 그 일을 실제로 겪었어요. 이때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한 걸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시댁이랑 엄청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모가 제게 엄청 살갑게 굴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인 척 했거든요. 결혼 준비하는 거 다 도와주시고 다 따라다니면서 챙겨주셨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둘이 맞벌이 하느라 음식하기 힘들 거라면서 반찬 자주 만들어서 가져다 준다며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라고 했고 애 낳으면 다 키워주겠다고 엄청나게 꼬셨습니다. 그때 그 인자한 미소에 제가 속고 말았어요. 저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하는 부분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겠구나. 죄송하지만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공짜로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안일 도와주시면 뭐든 보답할 생각이었어요. 아니, 제가 결혼을 2번 해본 것도 아니고 살림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서툴고 어려운 게 많을 텐데 그걸 남편과 내가 어떻게 다 처리하면서 살아야 할까? 한때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제 말에 공감되실 거예요. 결혼은 그야말로 현실이잖아요. 결혼 전에는 집안일이며 음식이며 모든 친정엄마가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 다니고 제 일만 잘하면 됐어요. 그러니 앞으로 모든 걸 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안 그래도 일은 점점 더 바빠질 텐데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찬스를 쓸 겸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잡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 결혼 전에는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입을 싹 닫더라고요. 반찬은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만 어쩌다 가끔씩 해주는 정도고 집에 와서 청소해주겠다고 나만 믿고 회사 일하라고 큰 소리 치더니 결혼하고 2년 동안 우리 집에 그림자도 안 비췄어요. 그리고 저는 말이 왜 이렇게 다르지?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시모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말로 그렇게 저를 꼬셔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하고 그 뒤로 수시로 집을 들여다보면서 간섭하고 지적하며 잔소리할 계획이었죠.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했다가 바로 이혼당할까 봐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2년 동안 꾹 참았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진짜 어이없죠? 아니, 2년 동안 간섭질하고 싶어서 얼마나 근지러웠겠냐고요. 아주 2년 동안 작정하고 벼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진짜 생각할수록 웃긴 사람입니다. 우리 출근하면 집안일 도와주겠다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결혼하니까 2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2년 후에 와다다 폭풍 잔소리 시작. 어찌 보면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면 집에 시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불안함으로 이어져 나중에는 현관문 여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이 문을 열면 또 어떤 잔소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고나 할까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주 우리 집을 제2의 시댁으로 만들 생각인지 그만큼 편하게 드나들었습니다. 모처럼 휴일날 늘어지게 늦잠 자려고 했는데 시모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이불을 걷으며 아직도 자냐고 아침밥 안 할 거냐고 잔소리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 자다가 봉변 맞은 꼴이었고요. 아니, 왜 아침밥은 우리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도 짜증났습니다. 그것도 오랜만에 피곤함을 풀고자 늦잠을 청하고 싶었는데 그걸 확 방해하니까 진짜 시모고 뭐고 너무 싫더라고요. 시모의 입은 진짜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입에 무슨 총이라도 달린 사람처럼 다다다다다 하고 쏘아대면 진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찔해져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시모는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저를 억지로 깨우더니 아들 쉬는 날 갓 지은 밥에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서 먹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지만 이렇게 쉴 때는 못다한 아내 노릇을 해야 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하도 피곤하고 어이없어서 같이 일하는데 왜 나만 아내 노릇에 충실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성격이거든요. 처음에는 시모랑 잘 지내보려고 성격 꾹꾹 눌러서 참았어요. 방언이라도 튀어나오는 사람처럼 말대꾸하고 싶은 입을 꾹 다물고 가까스로 눌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짜증나게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 안 참고 다 해댔어요. 물론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말대꾸하는 거 봐라. 버릇없다.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면 될 일이지 말대꾸해서 더 밉보이고 싶냐고. 시어머니한테 귀염받고 싶으면 그것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자기 예쁨은 자기가 챙기는 거라나 뭐라나. 또 잔소리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대갚아주는 사람이 바로 시모였어요. 이쯤 되니 어느 순간 말대꾸하는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 진짜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인데 오죽 귀 아프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참았겠어요? 그냥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빨리 끝나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시모랑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아, 이런 적도 있었네요. 제가 집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진짜 그때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깍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시모는 무슨 귀신이라도 봤냐고 귀청 떨어지게 왜 소리를 지르냐고 하더니 같은 여자끼리 뭐 어떠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괜찮으신가요?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시어머니에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도 괜찮으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여자라고 해도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의가 기본 아닌가요? 저는 그런 시모의 사상을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 화장실에 불쑥 들어온 이유도 어이없었습니다. 저더러 왜 이렇게 오래 샤워하냐고, 빨리 하고 나으라고 잔소리하려고 들어온 거였어요. 거짓말 안 하고 샤워하는지 한 10분쯤 되었을 것 같아요. 막 마무리하려는데 시모가 확 들어온 겁니다. 물 아깝게 무슨 놈의 샤워를 그리 오래 하냐. 빨리 나와서 밥 차려야 할 거 아니냐고 뭐라고 잔소리해야 되는데 이때 진짜 인내심이 바닥난 게 느껴졌어요. 본인 집 놔두고 왜 툭하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다 우리가 벌어서 내는데 돈 한 푼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쓰냐고 뭐라 하는지. 진짜 진절머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모처럼 밖에서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여니 집에 또 시모가 있더라고요. 둘이 함께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묻길래 밖에서 데이트하고 왔다고 했더니 뭐하러 밖에 나가서 돈 쓰냐고, 그렇게 돈 관리를 못한다고 저한테 또 뭐라고 하길래 듣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화장대를 딱 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제가 쓰던 화장대는 맞는데 그 위에 올려진 물건들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안 보이더라고요. 어? 이게 뭐지? 더 어디 갔어? 저는 순간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시모가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만졌구나 라고요. 서둘러 화장대 서랍을 다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껴 쓰는 립스틱이며 화장품들이 몇 개 안 보였어요. 남의 물건을 왜 건드리고 난리하는 마음으로 어디에다 뒀는지 막 찾고 있는데 화장대 옆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에 제가 아끼고 아끼는 화장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쓰레기 통째로 그대로 들고 시모한테 따졌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뭐가? 아, 그거. 그래, 내가 버렸다. 왜요? 아니, 이 멀쩡한 화장품을 왜 버리세요?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 허락은 무슨, 나 네 시어머니야. 버리만 하니까 버렸지. 그런 거 버리는 것도 며느리한테 허락받아야 하니? 립스틱 색깔은 쥐 잡아먹은 것처럼 빨갛고 눈두덩이에 바라는 건 뭐가 그렇게 반짝거려? 너 무슨 술집 다니니? 뭐라고요? 술집이요? 그래, 술집. 화장품만 보면 딱 술집 다니는 여자 같더라. 어찌나 천박하든지 하도 꼴 보기 싫어서 다 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 말고 도로 넣어놔. 이게 무슨 술집 여자예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색깔 진한 거 바르면 다 술집 여자예요? 이건 아니죠. 그동안에도 시모 때문에 골머리 아팠지만 이때는 정말 숨이 턱 막혀왔어요. 결혼한 이후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제가 아끼고 아껴 쓰는 비싼 화장품을 허락도 없이 버려서 기분이 상한 것도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비싸도 그까짓 거 또 사면 그만이니까요. 제가 정말 화가 난 건 멋대로 구는 시모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상이 있는 거고 화장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냥 그런 대로 인정하면 그만인데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기분 나빴고 며느리한테 술집 여자냐고 말하는 것도 정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하는 법이에요. 시모의 이기적인 행동은 점점 도를 지나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성질나서 화병으로 죽어버릴 것만 같았죠. 그래서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화를 냈어요.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어머님 좀 어떻게 해보라고, 정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많이 하소연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시모처럼 입을 싹 닦았어요. 말로만 이야기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시모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누가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입 싹 닦는 걸
똑 닮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결국 폭발한 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안 도와주니까 그럼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바쁜데 제가 자꾸 시어머니 일로 쪼아대니까 귀찮았었나 봐요. 안 당해봐서 모르죠. 만약 우리 친정아빠가 남편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저보다 더 했을걸요? 아무튼 시모도 짜증나고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남편도 괘씸해서 저는 이날 분노의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와 이 집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시모 출입금지를 시행하는 거였죠. 결심이 서자마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때 남편이 출장 때문에 한동안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뒤 저 혼자 오롯이 여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오로지 저뿐이었죠. 그렇게 집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고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 않자 당황스런 목소리로 이게 왜 안 열리냐고 궁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구시렁거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시모가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얼른 문 열라고 소리쳤어요. 집에 있는 거 다 안다고. 빨리 문 열라고 난리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무음으로 바꿔두고 시모가 도어락을 긁어보든 욕을 하든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저 제 할 일을 해나갔어요. 그렇게 문 앞에서 한참을 실랑이하던 시모는 결국 지쳤는지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출장 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시모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전화를 받으니 남편은 제게 다짜고짜 어디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평하게 집이라고 답했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뭐? 그럼 문 앞에 엄마 온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왜 문 안 열어드려? 그리고 혹시 비밀번호 바꿨어? 아니, 엄마가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안 열린다고 하시던데 당신이 바꾼 거야? 내가 바꿨어. 왜? 말도 없이 마음대로 바꾸면 어떡해? 바꿨으면 바꿨다고 미리 말했어야지. 대체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건데? 어머님이 하도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바꿨어. 나도 내 권리를 찾고 싶어서.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너무도 제정신이야. 당신도 나처럼 당해봐. 비밀번호 안 바꾸고 백이나. 그리고 우리 집인데 비밀번호 좀 바꾸면 안 돼? 못 바꿀 거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말도 없이 바꿔놓으면 어떡해. 미리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엄마 문 앞에 계신 거 알았으면 얼른 열어드려야지. 그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 누가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오시래? 그리고 언제는 나더러 알아서 하라며? 그동안 쌓인 것도 많고 남편한테 마음이 안 좋았던 저는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모가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냥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게 다인데 뭐하러 문을 열어주냐고 했어요. 나도 모처럼 쉬는 날이라 집에서 푹 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분명 어떻게 좀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그걸 무시한 건 너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러게 진작 사람 말 듣고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느냐고 했더니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목소리로 한숨을 푹 내쉬더니 결국 그거였냐고. 엄마를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서 기다리게 한 이유가 고작 그거였냐고 묻더니 귀찮다는 듯이 알겠다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장에 가 있는 동안 우리는 연락 한 통 나누지 않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기분 상해서 삐져 있었고 저 역시 남편한테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도 미웠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단 한 번을 들어주지 않은 게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좋았겠어요? 아무리 심호가 믿고 싫어도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문 앞에서 쩔쩔매며 서 있는데 저라고 마음 편했겠느냐고요. 애써 아닌 척 무시했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제게 왜 그랬냐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기회를 아주 보기 좋게 걷어차 버렸어요. 이해는커녕 저를 아주 못되고 이기적인 며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모한테 여러 번 당하는 걸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딱 한 번 시모를 곤란하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더라고요. 참 서러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아내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귀하다고 한들 저도 남편의 귀한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게 굴 수 있나 싶은 마음에 결혼 생활에 관한 회의감을 강하게 느꼈어요. 이때부터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시모에게 여러 번 당하고 딱 한 번 반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의 그 딱 한 번의 반격조차 못마땅했는지 시모 대신해서 제게 복수했어요.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참 가관이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날은 딱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도어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자꾸 틀렸다는 오류음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서 몇 번이고 비밀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틀리지 않게 신경 쓰면서 숫자 하나씩 또박또박 눌렀어요. 그런데도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오류음이 났고 도어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이건 도어락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당황하다가 아무래도 남편 짓인 것 같다는 생각에 서둘러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 내가 비밀번호 바꿨어. 뭐? 당신 미쳤어? 갑자기 비밀번호를 왜 바꿔? 왜라니? 당신도 그랬잖아. 감히 버릇없이 우리 엄마를 문 앞에 세워두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바꿨어. 당신도 한번 당해보라고. 어때? 뭐라고? 남편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인간은 진짜 누가 가족이고 누구를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하도 불쑥불쑥 찾아와서 아내가 오죽하면 비밀번호를 바꿨을까. 한 번이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줬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했다고 저와 똑같이 비밀번호를 바꿔서 유치하게 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 모든 감정은 바닥났고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싸울 힘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며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 전환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좋은 호텔을 잡아서 그곳에 하루 묵었어요. 남편은 제가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나올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막 사과하면 그때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말없이 외박까지 하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그랬나 봐요. 참 웃기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제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다는 게 참 어이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호텔에서 혼자 많은 생각을 거듭하며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한 말을 곱씹으며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그랬거든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비밀번호 바꾼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왜냐고요? 남편과 제가 사는 그 집은 결코 남편의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 집은 우리가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집은 제 거란 소리죠. 그런데 남편은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집처럼 생각하고 감히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쓰고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맞춰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제 집인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열어달라고 했더니 수리공이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정말 본인 집 확실하냐고 이상하게 보길래 운전면허를 보여주며 주소를 확인시켜줬어요. 진짜 남편 때문에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제 집인 걸 확인한 수리공은 몇 번 만지더니 뚝딱하고 바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진짜 몇 분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물건을 찾아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부터 속옷, 운동기구, 모자, 게임기, 노트북, 면도기, 향수, 심지어 샴푸까지 모든 남편의 흔적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방에 다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택배 예약 앱을 켜고 시댁집 주소를 입력하고 예약했어요. 남편의 짐을 시댁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후 예약한 택배기사가 방문했고 저는 꾸려놓은 남편의 짐을 모조리 택배기사에게 전달했어요.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의 짐을 보내고 나니 그동안의 서러움과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흘러있던 모든 악감정이 같이 빠져나간 듯 했어요. 잠시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 혼자 조용히 집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시모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반찬을 다 비우고 시모의 흔적들까지 싹 없앴어요. 그러고 나니 이제야 이 집이 진짜 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달라진 집안의 풍경을 보고는 주춤하며 놀라더니 이상함을 눈치채고는 본인의 짐을 찾기 시작했어요. 뭐야? 집이 왜 이래? 내 짐 다 어디 갔어? 남편은 방이란 방은 다 살펴보면서 본인의 짐이 어디 있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실컷 휘젓더니 안방문을 벌컥 열어서 텅 빈 옷장을 보며 어리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앞으로 다가와 본인 짐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별다른 대꾸 없이 무시하자 남편은 리모컨을 찾아서 TV를 확 끄더니 다시 한번 본인 짐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탄산수를 꺼내서 마시며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거 다 어머님 댁으로 보냈다고요. 아, 그거? 다 어머님 댁으로 보냈어? 뭐? 당신 미쳤어? 그걸 왜 본가로 보내? 내 허락 없이 어머님을 집에 드나들게 했으니까 나는 당신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줄 알았지. 당신 엄마 좋아하는 마마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서 같이 살아. 내가 당신 집 하나도 빠짐없이 싹 보냈으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마구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너 진짜 미쳤냐? 장난칠 게 따로 있지. 도어락 비밀번호 바꿔서 싸운 거로 지금 이렇게 유치하게 장난치면 되냐고. 네가 비밀번호 바꾸고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다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길길이 날뛰면서 화내길래 남편과 정반대되는 분위기로 차분하게 팩트를 이야기했어요. 먼저 시작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네 엄마랑 너라고요. 아주 돌직구로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우리 집 살림하는 거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지. 그렇게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간섭하고 잔소리하라고 알려준 비밀번호 아니다. 내가 몇 번이고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걸 무시한 사람은 바로 너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엄마가 멋대로 집에 드나들고 며느리를 잡돌이하거나 말거나 그냥 방관한 주제에 왜 이제 와서 큰소리 치냐고 했더니 순간 조금 찔렸나 봐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는지 어버버거리다가 살짝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건 엄마가 나이 들고 외로움이 많아지셔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본인이 시모한테는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뿐인 아들 장가가고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 말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야 속상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척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놀라시게 짐을 다 챙겨서 보내면 쓰냐고 그건 너무 경솔한 행동 아니냐고 어차피 가서 다 찾아와야 하는데 그게 뭐냐 어른들 걱정하시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올 거 없다고 했어요. 찾아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싹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잠시 골똘히 생각해 보더니 혹시 본인과 이혼할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당신 설마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아니,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랑 꼭 이혼할 거야. 여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모가 그렇게 날 괴롭힐 때 나 몰라라 하는 널 보고 그때부터 조금씩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고요. 오래전부터 이혼을 고민했고 결정적으로 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을 때 이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날 이해하지 않고 무시하는 너를 도저히 참고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크게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고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었는지 바로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벌써 5년이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냐면서 제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대충 생각해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이 더 찌질하게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냐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혼하면 좋을 게 없기 때문이죠. 집도 차도 남편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제 것이니까요. 어쨌거나 저를 설득하고자 주저리 떠들어댔습니다. 들어보면 다 뻔한 말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참 신기한 걸 느꼈어요. 1년 이상 연애하고 결혼 생활까지 한 것까지 치면 6년이 넘습니다. 6년이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인데 싫어지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리더라고요. 남편은 다 본인이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었고 뒤늦게 다시는 시모가 우리 집에 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진작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말하니까 어이없어서 코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면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고 더 편해지는데 뭐하러 너랑 같이 사냐면서 됐다고 하자 남편은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그럼 이혼할 때 하더라도 재산 문제는 깔끔하게 매듭짓고 가자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5년 정도 되니까 재산 분할할 게 있지 않냐고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 남편이 품고 있는 희망을 모조리 깨뜨렸어요. 재산? 네가 가져갈 재산이 어디 있어? 이 집 결혼 전에 부모님이 내 명의로 마련해 주신 집이라 서류상에 네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너랑 같이 쓰던 공동계좌는 몇 달 전부터 분리해 놓았고 그 밖에 네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내 명이잖아? 또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너랑 네 엄마한테 있다는 증거가 수두룩 빽빽한데 재산 분할? 너는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니?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말하자면 남편이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옷장에 있던 정장 몇 벌과 골프채, 게임기, 노트북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제가 시댁으로 깔끔하게 배송한 상태였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감싸지고 말았어요. 그깟 비밀번호 때문에 이혼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요. 어떻게 그 생각을 못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쥐고 흔들어도 저는 언제까지나 참고 살 줄 알았나 봐요. 결혼하면 다 잡은 물고기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진짜 큰 착각입니다. 결혼했다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혹은 결혼 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늘 한결같이 옆에 있지 않아요. 언제라도 멀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더 조심히,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시모와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모든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 가슴이 정말 오랜만에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본인은 아직도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날 지켜준 건 오로지 나 자신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제 삶을 살게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시모가 제게 연락하여 다시 아들과 합치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면서 울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시댁에 같이 살 여유가 안 되기도 하고 회사 거리 때문에 원룸으로 자취방을 얻었는데 혼자 호라비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속상했다고, 본인이 며느리한테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었대요. 이혼하기 전에도 본인이 잘못했다면서 제게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현실이 피부에 와닿으니까 더욱더 제게 매달렸습니다. 둘이 다시 잘해보라고. 본인 때문에 이혼한 거지 서로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지 않냐고요.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인연이고 시작은 어머님 때문이 맞지만 결정적으로 이혼하게 된 계기로 남편의 몫이 컸다고 했어요. 잘해볼 마음 죽어도 없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 후로는 만날 일도 없고 연락받을 일도 없어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처음엔 너무 부끄럽고 속상해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사연으로 쓰고 나니 정말 속이 다 후련하네요. 혹시나 지금 누군가의 무단 침입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도 침범하면 안 되는 경계선이 있고 내 공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